인성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기, 삶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이 길러져야 돼요. 생활 태도들 이런 것들이 길러져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스킬, 뭔가 잘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치관, 이게 형성이 돼야 돼요. 가치관. 이걸 기본 바탕으로 깔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것이 어느 순간에 애가 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보세요. 인성 괜찮죠? 삶에 대한 태도 괜찮죠? 기본기 괜찮죠? 생활 태도. 그 다음에 가치관 괜찮죠? 그런 친구가 어떻게 자기 삶을 못 살겠어요? 나중에 분명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발견해서 한다니까요. 늦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늦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견디셔야 돼요. 15살까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17살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고 20살이 돼도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바탕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거 찾아서 그 스킬은요. 물론 타임은 있습니다. 천재들은요. 3살, 5살에 하죠. 근데 대부분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은 천재가 아니에요. 천재가 있으면 벌써 국가에서 데리고 갔어요. 막 방송 나왔고요. 영재발굴단에 이미 나왔어요. 천재가 아니에요. 보통 애들이에요. 보통 애들은 나중에 스킬이라는 건 시간과 돈을 들이면 가능해요. 시간과 돈을 들이면. 열심히 기본적인 태도가 돼 있으면. 그런데 이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만 형성이 되냐면요. 부모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져요. 부모하고 상호작용성, 어른들과의 상호작용성. 그러면 부모가 우리 애들 보면서 계속 놀라운 게 그거예요. 3남매가 있다 그러면 애들의 성격이 다 다른데 공통된 특성이 보여요. 그 가정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공통된 특성이 보여요.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높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다 그래요. 그 집의 애들이. 부정적인 태도로 계속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다 그래요. 성격과 성향과 재능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런 기본적인 틀이 형성이 돼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애를 잘 기르시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성찰. 자기 자신의 외모를 거울을 보고 파악하듯이 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양육할 때. 애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지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런데 아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 애한테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찍혀. 아이의 모습 속에. 그게 인성, 가치관,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생활 태도 이게 아이한테 다 찍혀요. 그 모습이 공동체 생활할 때요. 학교나 유치원 딱 들어오면 그 모습이 딱 드러나요. 정말 신기하다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6월 1일 날 지방자치제 선거 하셨잖아요. 5학년부터 모의 투표를 하는데 선생님이 재밌었대요. 5학년, 6학년 애들이 하는 얘기가 빨간 당은 어떻대? 파란 당은 어떻대?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그 얘기를 애들이 하면서 투표할 때 어떻게 찍었겠어요? 우리 엄마가 찍거나 우리 아빠가 찍거나 가서 찍어요. 놀랍습니다. 엄마 아빠가 평소에 하는 정치의 지향성이 아이들 속에요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사이가 좋든 하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하느냐, 평소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거기에 투표해요. 안 가르쳤는데 들어가요. 그렇게 찍힌다니까요. 도장 찍히듯이. 그래서 부모님 자신을 성찰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지? 자기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지? 신앙적인 태도는 어떻게 하지? 내가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떤 태도로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늘 투덜투덜 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모습을 성찰하셔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그래도 좀 안전한 게 부부잖아요. 부부 사이에 하면 좋고요. 안 그러면 신뢰할 만한 사람하고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나에 대해서 파악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는 큰 아이로 인해서 저를 많이 성찰해요. 큰 아이가 늘 아빠는 이래 막 이러면서 아빠 닮아서 나도 싫어 막 그러거든요. 비판적이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우리 큰 애가 16살인데 반에서 딱 얘기를 하면 애들이 쥐죽은 듯이 가만히 딱 있대요. 왜냐면 그 말이 옳아. 그런데 감정적인 공감대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말은 논리적이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말로는 못 이겨. 논리적이고 그게 정확하니까. 그런데 마음의 정서적인 공감은 없어. 차가워. 그거 담는 걸 어떻게 해요? 찍히는 걸.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려면 자기 모습을 개방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정확한 피드백을 드릴 용기가 필요해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를 잘 기르시려면요. 지금 이거 하셔야 된다. 제가 사례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부모님들 모습 중에 아이를 양육할 때 좋은 태도와 좋지 않은 태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아이가 어디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얘기를 피드백을 들었을 때 부모님이 이런 태도가 있으세요. 그게 본인 자신이에요. 이런 얘기를 부모님 자신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좋은 태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리고 딱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진 부모님들은 상황을 축소하거나 별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애를 봤을 때 내가 이해하기는 애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축소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확대해요. 막 걱정이 돼가지고 애가 막 이래서 그러지 않나요? 이래서 그러지 않나요? 이래서 그러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 부분만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도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것만 바라보는 관점이 없더라고요. 근데 부모 자신이 그래요. 그게 부모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 자신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볼지가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적정선이 지금 뭔지, 이 상황에 우리 아이가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적정선이 뭔지, 이걸 접근하는 적정선이 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혼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도 그때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평소에 자기를 개방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안정이 된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요. 거꾸로 우리 아이가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좋은 태도는요. 아이의 피해 상황을 일단 듣고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줘요. 아이 편에서. 그리고 초점을 어떻게 두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성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져요. 좋은 태도를 가진 분은. 어차피 그건 당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학교 다니거나 사회생활하면 불편함과 상처를 잊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야 다음에 그거로부터 대처하거나 보호하거나 자기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힘도 길러야 돼요. 성장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은 태도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는 이렇게 해요. 아이의 피해에 집중해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얘가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 세상에. 내가 막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그건요. 과도하게 아이하고 밀착된 부모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더 힘들어. 자기가 더 아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상대방 아이와 다른 입장을 객관적으로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말은 이렇게 해요. 주변에 다른 아이들도 힘들었겠죠. 그 아이도 그렇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좋은 태도예요.
듣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다른 아이들과 주변 상황을 듣는 것 같은데 자기 아이의 피해와 내적인 아픔에 몰입해버려요. 그런 부모님들 대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에게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래요. 아이는 괜찮대요. 너 그 정도 상황이면 괜찮아? 선생님들 보기에도 계속 지켜봤으니까 얘가 괜찮다고 하면 이 정도 상황에는 더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처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자기 아이도 나중에 너무 힘들어해요. 아, 우리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애도 있어요. 저한테 어떤 때. 과몰입하는 부모의 태도. 꼭 달라붙을 때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기가 감정이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을 때, 분리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애 성장 못 시켜요. 부모님의 그 본인이 속상하고 과몰입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처리를 할 뿐이지 아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개입하기 너무 어려워요. 마지막 세 번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할 때 보이는 태도예요. 특별히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적정한 선택이 아닌데 라고 할 때 부모가 보이는 태도, 좋은 태도는요, 부모가 아이의 의견을 일단은 충분히 들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건강한 양육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밀고 가요. 알겠어?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 이건 어떤 때는 네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도 네가 이거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야 라고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태도, 이렇게 보통 말씀하세요. 아이가 그런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라고 표현해요. 아이가 그런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근데요, 또 이런 분도 본인이 고집하는 부분은 고집해요. 그러니까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명확하지 않고 그 부분을 어떻게 아이한테 요구할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부모는 아이를 핸들링할 기술과 마음과 태도와 인식이 없다라는 게 보이면 그 부모님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좋은 방향으로 제안을 해도 그 부모가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 자신의 양육 가치관, 교육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어떤 의식, 태도, 기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가 그 일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면 저희가 보기엔 나중에 불을 보듯이 훨씬 더 그 선택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게 확률적으로 더 많아요. 확률이에요. 100%는 아니에요. 확률적으로는 더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양육 가치관이 건강하게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한테 그 건강한 양육과는 밀리지 않아야 돼요. 아이에게 건강한 내적인 모습이 형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본 바탕이 잘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다시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 좋은 부모는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완벽한 부모를 얘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드러내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조언을 듣고 공부하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는 건 여기에 스킬을 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부분보다 내가 얼마만큼 건강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 있느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외부의 강의도 참 많이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이거 하나예요. 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공부하고 훈련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하거나 아니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너무 어렵구나. 공부하고 훈련해야 되는구나. 공부하시는 분까지는 많아요. 근데 지식과 페이퍼로 지식 정보가 들어와 있는 것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개선하고 훈련할 건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좋은 코치를 두고 훈련해야 축구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을 빠삭하게 알았다고 해서 좋은 축구 선수 되는 일 없어요. 부모도 똑같아요. 공부해야 돼. 그리고 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영아부나 해성교회에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요. 부모가 나서야 돼요. 지금은요. 여기까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